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날, 부산 시내 최고급 레스토랑. 주방에서 요리를 마친 김미라는 갑자기 심한 두통을 느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주방을 지키던 그녀였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어요. 이상하네, 왜 이렇게 머리가 으윽. 미란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소리에 주방 스태프들이 놀라 돌아봤어요. 미란의 몸이 천천히 기울어지는 순간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주방장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지만 미란의 의식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졌고 몸은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주방에 비상이 걸렸어요. 누군가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고 몇 분 후 구급차 소리가 레스토랑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서둘러 미란을 검사했어요. CT 스캔과 MRI 결과가 나오자 의사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트를 살폈어요. 언어 장애와 오른쪽 편마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재활치료가 필수적이에요. 침대에 누워있는 미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입에서 단어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멀쩡한데 생각한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답답함이 온몸을 감쌌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일주일 후 미라는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부산의 바다가 멀리서 반짝였습니다. 한때 그녀는 부산의 요리 여왕으로 불렸어요. 서면 일대에 5개의 레스토랑을 가진 성공한 사업가이자 TV에 자주 출연하는 유명 요리 연구가였죠. 그녀의 요리책은 항상 베스트셀러였고 그녀의 레시피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미란 씨,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세요? 간호사가 천천히 말을 건넸어요. 미란은 대답하려 했지만 입에서는 알아듣기 힘든 소리만 나왔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에게 남은 건 요리 솜씨와 말솜씨뿐이었는데 그마저도 잃게 된 것 같았습니다. 2주 후 미라는 퇴원했습니다. 재활치료사의 도움으로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언어장애는 여전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처음으로 거울을 마주했습니다. 이게 나? 거울 속 여인은 미란이 기억하는 자신과 달랐어요. 한쪽으로 일그러진 얼굴, 생기 없는 눈빛, 헝클어진 머리카락. 예전의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날 이후 미란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 일은 모두 믿을 수 있는 매니저에게 맡겼고 요리 연구는 중단했어요.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던 그녀는 어느 날 문득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밖에 나가볼까 미라는 용기를 내어 외출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옷을 고르고 입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겨우 옷을 챙겨 입었지만 머리는 제대로 빗질하지 못했고 화장도 엉망이었죠. 그래도 오랜만에 밖에 나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집을 나서자 부산의 더운 바람이 미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레 걸었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걷는 일이 이제는 커다란 도전이 되었습니다. 서면에 가보자 미라는 버스를 타고 서면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그녀가 평생 심혈을 기울여 일구어낸 첫 번째 레스토랑 미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도 했어요. 미란에서 젊은 요리사들의 대회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미란은 원래 그 대회의 심사위원장으로 초청받았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미란은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녀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렇게 나온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집을 나왔으니 예전의 레스토랑이라도 한번 보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란의 가슴은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곧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서면의 거리는 여느 때와 같이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미란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미라는 문득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안개처럼 뿌옇게 변했어요. 그래도 본능적으로 발걸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무더위로 땀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었고 옷은 땀으로 젖어 엉망이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란을 힐끗거리며 바라봤어요. 어떤 이들은 불어 자리를 피했고 또 어떤 이들은 수군거리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기요, 한때 부산 요리계의 여왕이었던 그녀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미라는 한 젊은 여성에게 말을 걸었지만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알아듣기 힘든 웅얼거림 뿐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미란을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다가 빠르게 자리를 피했어요. 순간 미란의 가슴에 뭔가가 콱 하고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되었나. 갑자기 목이 말랐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 오래 걸었더니 갈증이 심해졌어요. 미라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익숙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란 자신의 이름을 딴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미란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곳. 부산 최고의 레스토랑이라 불리던 그곳 낯설면서도 분명히 기억나는 곳이었습니다. 미라는 천천히 레스토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요리 대회를 준비하는 듯 했어요. 용기를 내어 미라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잠시나마 더위에서 벗어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내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호텔리어가 미란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특별 행사 중이라 일반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 미란은 말을 하려고 애썼지만 또다시 알아듣기 힘든 소리만 나왔어요. 답답한 마음에 손짓으로 물을 달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호텔리어는 미란에게서 몇 걸음 물러섰어요. 죄송합니다만 나가주시겠어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세요. 바로 그때 서지영이 나타났습니다. 미란의 레스토랑 매니저였던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련된 차림새로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호텔리어가 미란을 가리키며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들어와서 나가질 않으세요. 서지영은 미란을 차갑게 쳐다봤어요. 그러나 그녀의 눈에 비친 미란은 그저 지저분한 노숙자처럼 보였습니다. 수석 매니저가 된 후 그녀는 더욱 오만해져 있었어요.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바깥에 푸드트럭이 있으니 그쪽으로 가세요. 미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곳에서 자신이 직접 고용했던 사람에게 이런 대우를 받다니 그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 애썼어요. 나 김미란하지만 그녀의 말은 잘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서지영은 참을성을 잃었어요. 경비. 이분 좀 모셔주세요. 곧 경비원이 미란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나가셔야 합니다. 여기는 고급 레스토랑이에요. 미란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녀는 결국 레스토랑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문턱에서 넘어지며 미라는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인해 잠시 머릿속이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기억이 선명하게 돌아왔어요. 이 레스토랑은 내 거야. 오늘은 젊은 요리사들의 대회가 열리는 날이고 내가 심사위원장이었어. 또한 서지영에 대한 기억도 돌아왔습니다. 5년 전 그녀는 미란의 특제 양념 레시피를 훔쳐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하려 했었어요. 미란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막았지만 그 일 이후로도 서지영을 해고하지 않고 기회를 주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미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레스토랑 앞 보도블록 위에 한참을 앉아있던 미라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이대로는 안 돼. 내가 누군지 보여줘야 해.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배터리가 거의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 남은 힘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준호 씨? 나야, 미란이 변호사이자 오랜 친구인 이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는 방금 있었던 일을 최대한 설명하려 애썼어요. 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란 씨, 너무 속상하셨겠네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그곳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미라는 길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제 머릿속이 점차 명료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무시당하고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일은 달라질 거야. 내가 진짜 김미란이라는 걸 보여줄 테야. 미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뇌졸중으로 몸은 불편해졌지만 그녀의 요리 실력과 지혜만큼은 여전했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습니다. 준호가 도착했을 때 미란은 벤치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미란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오히려 머릿속이 맑았습니다. 미란 씨, 준호가 다가와 미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는 미란의 모습에 놀랐지만 전문가답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어요. 많이 힘드셨죠? 이제 제가 왔으니 걱정 마세요. 미란은 준호를 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전히 어눌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어요. 준호 고마워. 준호는 미란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미란은 최대한 또박또박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 서지영에게 쫓겨난 일, 그리고 넘어지면서 기억이 돌아온 일까지. 준호는 진지하게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어요. 정말 심한 일을 당하셨네요. 서지영이 이전에도 문제가 있었던 직원이었죠? 미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의 일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5년 전 서지영은 미란의 특제 양념 레시피를 훔치려다 적발됐습니다. 그때 미란은 그녀를 고소하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어요. 그 레시피 훔치려 했어.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그 일이요. 그 사건을 제가 법적으로 조언해 드렸었죠.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직원에게 이런 대우를 받다니. 하지만 미란은 눈물을 재빨리 닦아냈어요.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일 가야 해. 준호는 미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일 어디로 가시려고요? 미란의 눈빛이 변했어요. 결연한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레스토랑 내가 누군지 보여줄 거야.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오늘은 집에 가서 잘 쉬셔야 해요. 미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준호는 레스토랑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란이 쓰러진 이후 서지영이 실질적인 총괄 매니저로 승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열리는 요리 대회는 서지영이 직접 기획한 행사였습니다. 젊은 요리사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이지만 사실은 서지영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행사라고 해요.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일구어 놓은 레스토랑이 이렇게 변하다니 그녀의 마음이 아팠어요. 집에 도착한 미라는 오랜만에 자신의 요리실로 향했습니다. 집안에 마련된 넓은 공간에는 각종 조리도구와 식재료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뇌졸중 이후 처음으로 이곳에 들어선 미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랜만 이내 미란은 천천히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손이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동작은 가능했어요. 그녀는 요리대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칼을 잡는 순간 미란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곧 익숙한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양파를 썰고 마늘을 다지고 고추를 손질하는 동작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비록 속도는 예전만 못했지만 그 정확성과 기술은 여전했습니다. 아직 할 수 있어 미란의 눈에 반짝임이 돌아왔어요. 요리를 하는 순간만큼은 언어 장애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요리 연습을 했어요. 내일을 위한 특별한 요리를 준비하면서 점점 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 서서 오랜만에 화장을 했습니다. 손이 떨려 라인이 삐뚤빼뚤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아껴두었던 특별한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화사한 연보라색 한복을 입은 미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비록 얼굴 한쪽이 약간 처져 있었지만 그래도 품위와 자존심은 그대로였습니다. 이제 준비됐어. 미라는 작은 가방을 챙겼어요. 그 안에는 어젯밤 준비한 특별한 양념과 몇 가지 요리 도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을 넘어 요리로 승부를 보일 생각이었어요. 약속 시간에 맞춰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미란의 변화된 모습에 감탄했어요. 정말 멋지십니다. 역시 김미란 선생님이세요. 미란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요리계의 여왕 김미란 그대로였어요. 가자. 차를 타고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동안 미라는 창밖으로 부산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매일 보던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마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긴장되세요? 준호의 물음에 미라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긴장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이 컸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기다려 서지영 미란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이 가까워질수록 미란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어요.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설렘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증명할 그 순간을 향해 미란은 단단한 의지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레스토랑 미란 앞에 도착하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제1회 신진 요리사 발굴 대회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준비됐어요? 준호의 물음에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정한 한복 차림의 미라는 어제의 그 초라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눈빛만큼은 당당했습니다. 같이 가자.
미란과 준호가 레스토랑으로 들어서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호텔리어가 그들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반듯한 차림의 미란과 양복을 갖춰 입은 준호를 보자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손님. 오늘은 특별 행사가 있습니다만 테이블이 남아 있어 안내해 드릴게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또박또박 말했어요. 지배인 좀 불러주세요. 호텔리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중년의 남성 지배인이 나왔어요. 그는 미란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분명 알아본 것 같았어요. 김미란 선생님? 미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지배인 최 부장이었어요. 그는 미란이 쓰러진 후에도 레스토랑을 지켜온 충직한 직원이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최 부장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재빨리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선생님이시군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어제 여기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준호가 나섰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미란 선생님께서 직접 요리 대회를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최 부장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서지영 매니저가 모든 걸 주관하고 있어서. 바로 그때 서지영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미란을 보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김미란 선생님? 미란은 서지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제의 그 무례한 여자가 지금은 새하얀 얼굴로 서 있었어요. 그래 나야 서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제 그 지저분한 노인이 자신의 사수였다니.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정말로 몰랐어요. 미라는 서지영의 변명을 자르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레스토랑 안쪽 요리 대회가 열리고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대회 보고 싶어 서지영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선생님의 레스토랑인데 언제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미라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명 정도의 젊은 요리사들이 각자의 조리대에서 요리 경연을 벌이고 있었어요. 관객들은 그들의 요리 과정을 지켜보며 때때로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미라는 무대 옆 VIP석에 앉았어요. 이곳에서 젊은 요리사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란의 눈에 이상한 점이 보였어요. 참가자들이 모두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뭔가 핵심적인 요소가 빠진 듯 했습니다. 뭐가 잘못됐어? 미란의 예리한 눈은 금방 문제를 찾아냈어요. 젊은 요리사들이 만들고 있는 것은 미란의 대표 요리 부산 해물 비빔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핵심 양념 배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미란은 준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양념이 틀려 레시피 잘못됐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서지영이 잘못된 레시피를 제공한 것 같네요. 바로 그때 한 참가자가 좌절한 표정으로 손을 들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공된 레시피로는 김미란 선생님의 맛을 낼 수 없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아요. 다른 참가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서지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레시피는 김미란 선생님의 공식 레시피예요. 하지만 참가자들은 쉽게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은 점점 소란스러워졌어요. 미라는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내가 보여줄게. 모든 시선이 미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서지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섰어요. 미란은 가장 가까운 조리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냈어요.
이게 진짜. 양념 미라는 천천히 재료들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예전보다 느렸지만 그 정확성과 섬세함은 여전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만들어진 양념은 특유의 향기를 내뿜었어요. 미라는 준비된 해물과 밥, 채소를 섞어 부산 해물 비빔밥을 완성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접시에 비빔밥을 담아 심사위원들에게 건넸어요. 맛보세요. 심사위원들은 조심스럽게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그들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진짜 김미란 선생님의 맛이에요. 현장은 순식간에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참가자들은 미란에게 다가와 진짜 레시피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어요. 미란은 그들을 하나하나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넣고. 언어 장애가 있었지만 요리를 통해 미라는 완벽하게 소통했어요. 젊은 요리사들은 그녀의 지도를 받으며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한편 서지영은 구석에서 창백한 얼굴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준호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입니다. 왜 잘못된 레시피를 제공했나요? 서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실제 레시피를 모르거든요. 5년 전에 훔치려다 실패했잖아요. 그 후로 김미란 선생님은 진짜 레시피를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선생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쫓았군요. 서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몰랐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상태의 선생님을 알아볼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엄격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선생님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인간적인 배려라도 했어야 했어요. 서지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변명할 수 없었어요. 한편 미라는 젊은 요리사들과 함께 요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행복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비록 뇌졸중으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녀의 요리 실력과 열정만큼은 여전했습니다. 대회는 미란의 지도 아래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리고 우승자가 발표되는 순간 미란은 무대 위로 초청받았습니다. 김미란 선생님께서 직접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미란은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승 트로피를 젊은 요리사에게 건넸어요. 축하해요. 앞으로도 계속 정진하세요. 미란의 간단한 말에 현장은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복귀를 환영하는 듯 했어요. 행사가 끝나고 미라는 잠시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5개월 동안 닫혀있던 공간이었어요. 문을 열자 익숙한 향기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미라는 천천히 자신의 의자에 앉았어요. 다시 돌아왔어.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자리, 자신의 일,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요리 대회가 끝난 후 레스토랑 미란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부산의 요리 여왕 김미란이 뇌졸중에서 회복하여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이 요리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미란 씨, 취재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요. 준호가 전화기를 들고 미란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미란은 창가에 서서 부산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 미란의 말은 여전히 어눌했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상태였어요. 언어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매일 꾸준히 연습한 덕분이었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모든 걸 미란 씨 페이스대로 진행해요. 미라는 감사한 마음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이 어려운 시간 동안 한결같이 그녀의 곁을 지켜준 소중한 친구였어요. 준호 고마워. 정말로. 준호는 부끄러운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미란 씨가 스스로 일어서신 거예요. 미라는 창가로 다시 시선을 돌렸어요. 서면의 번화가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일구어낸 이 공간, 이 도시. 모든 것이 예전과 같으면서도 다르게 느껴졌어요. 변화가 필요해. 미란의 말에 준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변화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미란은 천천히 자신의 책상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오래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오래전부터 꿈꾸던 프로젝트의 구상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요리 학교 세우고 싶어. 준호는 스케치북을 살펴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요리 학교인가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뇌졸중을 겪으면서 그녀는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요리를 통한 기쁨과 성취감을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처럼 어려움 겪는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준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법적인 부분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자 서지영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의 빛이 서려 있었어요. 선생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두 사람에게 공간을 주기 위해 조용히 방을 나갔어요. 서지영은 미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선생님을 그렇게 대한 것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미라는 서지영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분명 화가 나는 일이었지만 미란의 마음 한켠에는 이상하게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일어나 서지영이 조심스럽게 일어섰습니다. 미라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깨달음. 서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의 너그러움에 제가 감히 보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미라는 스케치북을 가리켰어요. 내 꿈을 함께 이루는 건 어때? 서지영은 놀란 표정으로 스케치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확인하자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요리 학교.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해. 서지영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러 왔는데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선생님, 제 모든 것을 바쳐 돕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라는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을 믿고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그녀의 오랜 신념이었습니다. 2달 후 부산 해운대 근처에 작은 건물이 문을 열었습니다. 모두의 부엌이라는 이름의 요리 학교였어요. 이곳은 장애인과 노인들이 요리를 배우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개업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요리계의 유명 인사들, 미디어,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모두가 미란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미란은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어눌했지만 그 내용만큼은 강한 울림이 있었어요. 제가 뇌졸중을 겪으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꿈과 재능이 있습니다. 청중들은 숨죽여 미란의 이야기를 경청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 학교는 모든 사람이 요리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곳입니다. 겉모습이나 말투가 아닌 진정한 마음과 실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어요. 미란의 연설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용기와 비전에 감동받은 듯 했어요. 개업식 후 미란은 학교의 첫 수업을 직접 진행했습니다. 10명의 학생들이 참석했어요. 그들 중에는 뇌졸중 환자, 청각장애인, 그리고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칼 다루기부터 시작할게요. 미라는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왼손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는 듯 했어요. 선생님도 할 수 있는데 우리도 할 수 있겠죠? 학생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자신 없어 보였던 그들이 점점 자신감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미라는 그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서지영은 미란의 곁에서 학생들을 돕고 있었어요. 그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어요. 선생님, 이분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녀는 그것을 믿었고 서지영을 통해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을 보았어요. 수업이 끝난 후 미라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햇살이 따스하게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이제야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찾은 것 같아. 미란의 마음속에서 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뇌졸중이라는 시련이 오히려 그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셈이었어요. 미란 선생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미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8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제가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미라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마음이 젊으면 돼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작은 대화가 미란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시련과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덮였어요. 시간이 흘러 모두의 부엌은 부산에서 가장 특별한 요리 학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많은 장애인과 노인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어요. 그들 중 일부는 실제로 작은 카페나 레스토랑을 열어 자신의 꿈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미란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퍼졌어요. 뇌졸중을 이겨낸 요리 여왕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도 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도전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봐야 해요. 인터뷰에서 미란이 한 이 말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어요. 어느 봄날 미라는 학교 옥상 정원에서 학생들과 함께 채소를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열정과 지혜만큼은 더욱 빛나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 토마토가 정말 잘 자랐어요. 한 학생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라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도 이 토마토처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미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속도로 하지만 분명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서지영이 다가와 미란에게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미란은 차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내 덕분에 많이 편해졌어.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부산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스승과 제자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동반자가 되어 있었어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봐야 해. 미란의 작은 중얼거림이 봄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녀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그날부터 시작된 여정은 이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비록 몸은 불편해졌지만 그녀의 영혼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따뜻했습니다.